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을 여는 방법인데요. 보통 알림창을 여실 때 휴대폰 상단을 터치해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여시게 되죠. 자, 이때 그 근처에서 당기게 되면 알림창이 열리지 않고요. 앱 화면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꼭 제일 위쪽을 터치해서 내리지 않으셔도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시면 바로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간편하게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 화면으로 들어갈 때는 예전같이 이 홈 화면을 터치해서 내린다고 해서 앱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때는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 버튼이 아예 나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쓸어 내리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앱 버튼 눌러서 바로 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앱 버튼은 꼭 꺼내놓고 이용해 보세요. 앱 버튼을 꺼내는 방법은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죠. 자, 이걸 켜주시게 되면 앱스 버튼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간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굉장히 많죠. 문자나 또는 SNS 또는 간단한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키보드를 쓰실 수 있지만 삼성 키보드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 꼭 써봐야 하는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창 터치하고요. 그 다음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키보드에서 대화를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 경우 잘못 입력된 글씨를 바꿀 때 이렇게 터치해서 찾아가시는데 이게 잘 찾기가 힘들죠. 삼성 키보드는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스페이스바가 나오죠. 이 스페이스바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간단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면 커서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죠. 해당 위치에 커서를 놓고 지운 다음 다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커서 이동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혹시 적용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제스처 및 피드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서 이동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어요. 또는 음성 입력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서 음성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경우에는 꼭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삼성 키보드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복사를 해놨다든지 또는 텍스트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복사를 했을 경우에 다시 붙여야 되는데 복사를 다른 것을 다시 해버리거나 또는 지났을 경우에 또 복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복사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키보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립보드라고 나와요. 이 클립보드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복사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복사한 내용을 터치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데서 계좌번호가 왔을 때 또는 메모장에 적어놓은 계좌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야 할 경우에 또 복사를 하거나 적어놓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터치해서 클립보드 들어가신 다음 기존에 적어놨던 계좌번호를 그대로 선택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경우
자, 여기 있는 특수 문자 누르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키패드 우측 위쪽에 보면 특수 문자들이 전부 붙어 있어요. 자, 키패드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그냥 손만 띄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를 또 누르고 기다리고 들어갑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특수 문자를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따로 특수 문자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입니다. 자, 문자 앱으로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채팅 플러스라고 나오죠. 기존에는 단순한 문자 기능만 제공했었는데 이제 카톡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1대1 대화, 이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그룹 채팅이 있죠. 그 다음 단체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룹 채팅은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단체 문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룹 채팅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부 선택을 해서 같이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연락처들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죠. 자, 그거 외에 내가 직접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체 문자가 있죠. 자, 단체 문자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받는 사람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을 전부 추가한 다음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만 하시면 단체 문자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할 수 있고요. 그룹 채팅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자 앱에서 대화방으로 들어온 다음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공유받은 첨부 파일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문자를 오래 이용하시다 보면 기존에 전송했던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에 여기 있는 공유받은 첨부 파일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터치하신 다음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문자 앱을 실행한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을 경우에 이렇게 송금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송금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 앱을 실행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금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하나은행과 토스 두 가지 금융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토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을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자, 계좌번호도 바로 나오게 되죠. 따로 적어 놓거나 외우실 필요 없이 금융 앱에 연계해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 세 가지 금융 앱은 이렇게 바로 연계가 되고요. 농협 앱은 아직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다른 금융 앱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해당 금융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송금 버튼을 누르시면 금융 앱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가능한 거죠. 확인을 해보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죠? 보통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 높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삼성 인터넷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앞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버튼이 나오죠.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가 뒤로 돌아갈 때는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면 되지만 다시 앞으로 가는 건 어때요? 없죠.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 들어왔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앞으로 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PC에서 인터넷 이용하실 때 브라우저의 앞뒤로 가기 버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들어온 창에서 창을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기존에 방문했던 곳 아무데나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고 기다리시면 기존에 방문했던 웹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이 광고 차단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가 뜨는 광고들을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차단은 안 되겠지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이용하실 때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여기 있는 애드블럭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주로 애드블럭 for 삼성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개를 이용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오히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하나만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용해야 하는 파일을 공유하는 프라이빗 쉐어와 드롭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프라이빗 쉐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라이빗 쉐어 버튼이 나오게 되죠. 프라이빗 쉐어 실행합니다. 그러면 파일 공유라고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파일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200메가 정도까지는 전부 공유가 가능해요. 이 프라이빗 쉐어는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파일을 삼성 서버에 올려두게 되면 내가 지정한 날짜 동안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누릅니다.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2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파일을 공유할 연락처나 또는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할 곳에 터치하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연락처에서 선택이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에서 선택을 선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연락처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5명까지 가능합니다. 동시에 5명에게 이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지금 선택한 사람이 올라와 있죠. 자, 필요 없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빼셔도 되고요. 여기에 5명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 프라이빗 쉐어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만료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1분부터 길게는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으로 설정해도 되겠죠. 자, 저는 1시간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1시간 설정됐죠? 자, 그 다음에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는데 상대편에게 링크를 보내주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링크를 보낼지 나오죠? 문자 메시지, QR코드 또는 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제일 간편하겠죠.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앱에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전송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그 메시지가 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프라이빗 쉐어 파일을 공유했다고 나오죠. 자, 여기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파일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프라이빗 쉐어를 이용을 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권한 필요하죠? 권한 설정해 주겠죠? 계속합니다. 자,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전화 걸고 관리하기 허용하고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 쉐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요청이 왔다고 하고 수락하면 파일 공유가 시작된다고 하죠. 자, 여기서 동의 안함 하면 공유되지 않는 거고요. 수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수락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파일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자, 전부 내려받았네요. 자, 소리 났죠? 알림 소리 났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끼리의 파일 공유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제일 간단하고요. 이 프라이빗 쉐어는 삼성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송하는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든지 멀웨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버에 올리기 전에 전부 걸러줍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는 전혀 접속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스마트폰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서버에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죠.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그런 파일들을 공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프라이빗 쉐어를 이용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거죠. 드롭쉽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쉐어의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롭쉽은 내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드롭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 드롭쉽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드롭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약관 동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파일 보내기, 파일 받기, 그 다음에 공유한 내역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프라이빗 쉐어와 다른 점은 PC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고요. 용량이 5기가까지 제공이 돼요. 5기가까지는 파일을 올릴 수 있고 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용량이 좀 더 크겠죠. 자, 파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보내실 때 필터와 다른 앱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오늘, 어제, 오디오, 동영상, 이미지 이런 식으로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선택을 하면 문서가 나오게 되고 오디오를 누르면 오디오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오늘, 어제, 지난 7일, 지난 30일 이렇게 파일 생성 날짜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실 때 다른 앱에서 선택으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갤러리라든지 또는 네이버 마이박스 또는 삼성 내 파일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나 동영상, 오디오, 문서 중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드롭쉽으로 하나가 지금 올라간다고 나오죠. 자, 다음 누를게요. 그러면 해당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내기 버튼이 있죠. 자, 지금 제일 위에 보면 1시간 동안 유효한 드롭쉽 생성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유효한 드롭쉽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공유를 위해서 올려놨는데 아무 때나 들어와서 또 내려받고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왠지 불안하죠. 하지만 드롭쉽은 1시간 동안만 유효하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드롭쉽이 전송되고요. 자, 업로드 됐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R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URL을 복사할 수도 있고 앱으로 URL을 공유, 내 기기로 보낼 수도 있고 앱으로 QR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QR코드는 저장해서 상대편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URL을 복사할 수도 있죠. 자,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 첫 화면 돌아가신 다음에 문자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송을 해볼까요? 자, 터치해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됐다고 나오죠.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앱 실행하고요. 그러면 지금 파일 전송했다고 문자가 왔죠? 눌러줍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드롭쉽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바로 떴죠? 이 파일 그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 공유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전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 나오죠?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용량의 파일은 프라이빗 쉐어를 간단하게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좀 더 큰 용량을 공유를 할 경우에는 드롭쉽을 이용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프라이빗 쉐어와 드롭쉽을 잘 쓰지 않으시는데요. 무료로 이용하는 제일 간편한 공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드롭쉽과 프라이빗 쉐어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만 모르는 스마트폰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기 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여기서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스마트폰 고장으로 연락처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연락처를 전부 스마트폰에 넣어두기 때문에 연락처가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연락처 관리에 들어오시면 연락처 내보내기가 있고요.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SD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을 하는데요. SD카드가 없는 스마트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 심카드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심카드는 휴대폰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심카드에 저장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심카드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 완료합니다.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심카드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복사되죠. 자, 내보내기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심카드로 내보냈다고 하죠. 확인하고요.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하실 경우에는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가셔서 심카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는 심카드 용량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연락처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내장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 경우 내장 저장 공간에 있는 연락처들을 또 다른 곳에 옮겨야 되고 복잡합니다. 연락처의 양과 길이 이런 거 상관없이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주소록을 찾으시고요. 주소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위쪽에 주소록이 없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록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자,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네이버 주소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죠. 저장하고 백업하고 이동하고 할 필요 없이 이 네이버 주소록에 간단히 업로드 해 놓을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할 때는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해주시면 바로 내 스마트폰에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소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백업을 해두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기 앱에서 다시 연락처로 와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로필 사진 공유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두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이 그 사람 전화기에 나오게 되겠죠. 가끔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 프로필 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내 프로필 사진을 공유할 사람을 전화번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뜨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프로필 사진은 어디서 만들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삼성 계정이라고 나와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인 계정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계정 위에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원하는 프로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원하는 사람 전화에 내 프로필이 뜨게끔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피싱이나 사기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화기 앱의 설정에서 간단하게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가세요. 여기서 통화 자동 녹음에 체크를 하시면 내가 따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화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녹음한 내용 중에 필요 없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녹음한 통화 들어가신 다음 필요 없는 통화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 나오죠. 여기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내용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할 때는 공유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도 되겠죠. 이 통화 녹음된 파일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스마트폰 용량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기 앱에서 키패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걸 때 연락처에서 전화 걸 사람을 찾거나 또는 최근 기록에서 그냥 눌러서 들어가시죠. 그럴 필요 없이 이 키패드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수한이라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키패드의 숫자 아래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A, B, C가 전부 있죠. 해당하는 자음이나 알파벳을 눌러주시면 그 연락처가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한이라는 사람이면 김씨에 해당하는 기역에 있는 4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죠. 만약 기역이 포함되는 권씨, 고씨가 연락처에 등록이 돼 있으면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숫자니까 쉬우시죠? 받침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위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영문도 해당합니다. 자, IB96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자에 해당하는 4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2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영문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 터치하시고 바로 통화 버튼만 누르면 통화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최근 기록이나 연락처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하시고 뉴스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현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 아시아 경제 뉴스네요. 뉴욕 증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요즘 한창 이슈인 인공지능이 이 기사를 요약을 해줍니다. 자,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자, 시간이 없을 때 일일이 다 읽기 너무 길 경우에는 간단하게 챗봇으로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내용을 또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스피커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읽어주는 성별, 속도를 지정을 해서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읽지 않고요. 이 뉴스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만 읽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본문 듣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26일 일제히 하락 마감은. 자, 읽어주죠?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게 돼요. 가끔 읽어주는 기능들이 이런 위에 있는 메뉴까지 다 읽어주는 반면 네이버 앱에서 읽어주기 기능은 해당 내용만 읽어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글씨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죠. 자,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기사의 글씨를 조절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갤러리에서 문서를 찍으면 텍스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자, 해당하는 내용을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갈게요. 지금 찍은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T라는 글씨가 나오게 되죠. 자, 이 T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있을 경우 텍스트를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역을 잡은 다음 복사해서 메모장이나 또는 공유나 내가 원하는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문서를 PC에서 입력할 필요가 있죠.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은 다음 공유해서 메일로 보내시거나 또는 네이버 메모 같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PC에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이버 메모로 가신 다음 그대로 PC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 인터넷의 재미있는 기능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을 캡처를 해볼게요.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시면 캡처가 되죠. 자, 그 캡처한 상태에서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캡처한 사진이 있겠죠. 자, 그 사진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웹사이트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캡처한 사진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삼성 인터넷에서 해당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 주소 같은 거 따로 저장하고 할 필요 없이 캡처만 해두시면 언제든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곳이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가 카톡에 비해서도 단연 독보적인데요. 이 유튜브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위젯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과 쇼츠, 그 다음에 구독 영상을 한 번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 쇼츠, 구독 나오죠?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이 전부 뜨게 되고요. 해당하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일이 유튜브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홈 누르시면 바로 홈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에 비해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음성으로 검색도 가능하죠.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또는 어떤 앱을 실행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을 빠르게 최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좌측 하단에 열려진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열려진 앱 일단 모두 닫아줍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메모리만 정리를 해주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용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